비가 그친 뒤 강의 피부는 검푸른 비늘을 드러냈고 도성의 처마마다 물끝이 마지막 숨을 떨궜다. 피로 맺은 합의가 어제의 밤을 통과하는 동안 오래된 규율의 탑들은 한 줄, 두 줄씩 자신들의 오래된 서가를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 누구의 이름도 크게 부르지 않았으나 바람은 이미 다음 문장을 외우고 있었다. 이 장면은 무린맹의 어둠의 서곡을 감지하고 전면전에 대비해 하나씩 준비물을 꺼내는 이야기에 관한 기록이다. 칼을 갈기 전에 숨을 고르고 깃발을 세우기 전에 길을 정리하는 절차의 연대기이다. 해뜰역 북문 앞대로에는 흙물과 재가 어설픈 경계를 만들고 있었다. 재는 봉서가 불타고 남은 흔적이었고 흙물은 밤새 내린 검은 비에 가라앉은 결이었다. 공복의 승려가 빗자루로 길을 쓸어내자 얇은 선 하나가 길의 가운데를 가로질러 나타났다. 선은 행렬의 기준이었다. 기준이 생기는 순간 사람들은 줄을 맞추기 시작했다. 줄 맞춤의 기원은 언제나 소란을 줄이는 일에 있었다. 소란이 줄어들면 소식이 들리고 소식이 들리면 칼의 입김이 늦어진다. 늦어진 숨 사이로 무린맹의 첫 준비가 피어올랐다. 대청의 서고에서는 오래된 도면이 다시 펼쳐졌다. 도면에는 산맥의 맥과 강줄기의 경사가 촘촘히 적혀 있었고 각 고개에 붙은 작은 점들은 다리와 창고 수비초소의 위치를 뜻했다. 점마다 작은 낙엽이 하나씩 꾹 눌려 붙어 있었다. 낙엽은 누군가의 생존이 그 위로 지나갔다는 표시였다. 살아남은 발이 지도를 믿게 만드는 법이었으므로 무린맹은 종이 위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다. 손바닥에 체온은 종이의 주름을 펴지 못했지만 종이는 체온을 기억했다. 기억이 되살아나는 동안 두루마리의 끝이 바람을 맞아 흔들렸다. 흔들림은 곧 소집의 신호였다. 첫 종은 높지 않았다. 오랜 세월 정각을 알려온 소리는 아닌 듯 무겁고 눅진한 울림이 천천히 기와를 후었다. 울림이 낮아질수록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숙이는 동작은 과거의 죄를 떠올리게 했고 떠오른 죄책이 오만의 가장자리를 깎아내렸다. 깎인 자리로 실무가 들어왔다. 실무는 전쟁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지 않았다. 대신 중간을 담당했다. 중간은 길었고 길수록 지쳤다. 지친 자리를 도면이 대신 붙잡았다. 무린맹의 기록관은 주막의 쌀독 깊이, 다리에 밧줄 매듭의 마모, 우물의 물맛 변화를 모아 투표로 만들었다. 숫자의 배열을 따라가자 남창과 북창에 비어있던 하얀 칸이 미세하게 줄어드는 양상이 보였다. 비어있던 칸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도 바깥의 길이 지도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편입은 곧 통제였고 통제는 전쟁에서의 가장 덜 나쁜 선택이었다. 나쁨의 정도를 조절하는 기술이 곧 정치였으므로 무린맹의 상층은 종을 한 번 더 울렸다. 이번엔 조금 더 길. 동쪽 무기고의 자물쇠들이 하나씩 풀렸다. 자물쇠는 안에서 열려야 했다. 바깥에서 열리는 자물쇠는 언제나 재앙의 문이었다. 안쪽에서 열린 빗장은 따라 움직였고 쇳내가 공기 속에 번졌다. 쇳내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웅크리게 했다. 웅크림은 방어의 자세였고 방어가 늘면 공격의 예산은 늦춰졌다. 늦춰진 사이 부엌에서는 쌀 냄새가 피어올랐다. 쌀 냄새는 군세의 길이를 재는 다른 단위였다. 냄새가 고르게 배어들면 행군은 무너져도 굶주림은 덜했다. 덜 굶주리면 소문은 늦었다. 소문이 늦으면 적의 칼끝도 늦었다. 이런 미세한 지연이 방어선 하나를 더 만들었다. 창고에서 꺼낸 건 단지 칼과 활만이 아니었다. 마름질이 끝난 거적단과 햇볕에 말린 약초, 쓸만한 탄피, 구멍이 나지 않은 물동이, 촉촉함을 오래 간직하는 청과 사람을 알맞게 묶는 매듭근, 아이를 먼저 올릴 수 있는 사다리. 전쟁의 물목에는 늘 사람의 생활이 포함되어 있었다. 생활이 포함되면 폭구가 빨랐다. 폭구가 빠르면 승리의 의미가 달라졌다. 의미가 다르면 기록의 문체도 변했다. 기록을 기꺼이 바꾸는 조직은 오래갔다. 서쪽 봉화대의 첫 연기가 하늘로 오르기 전에 봉화수의 손이 잠깐 멈추었다. 멈춤은 망설임이 아니었다. 순서를 정돈하는 숨이었다. 첫 불은 결심을, 둘째 불은 경계를, 셋째 불은 배치를 의미했다. 예전에는 첫 불이 가장 크고 셋째가 가장 작았다. 오늘은 셋째가 가장 컸다. 배치가 결심을 앞서는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었다. 배치의 승리는 피를 늦춘다.
늦춰진 피 위의 어둠은 더 정교한 문장을 쓴다. 문장의 예리함이 칼날을 앞지르면 전쟁은 일찍 끝나거나 아주 늦게 시작된다. 어느 쪽이든 죽는 이는 줄었다. 줄어든 숫자를 두고 누구도 공을 다투지 않았다. 봉화의 불빛이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졌고 산과 산 사이의 바람목마다 작은 흔들림이 동네의 처마 끝까지 전달되었다. 처마 밑에서는 아이들의 물수제비가 잠시 멈추었고 노인의 고개가 한 번 위로 들렸다가 다시 내려갔다. 위로 들린 시선은 공포가 아니라 확인이었다. 확인으로 끝난 눈길은 오래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곁에서 군세는 더 단단해졌다. 무림맹의 서가 한 칸에 새로운 분류표가 붙었다. 전투기술, 병법, 종교의례, 초달, 허가서류, 그리고 한 칸 아래 작게 붙은 연결기술. 연결은 활이나 칼에 비해 눈부시지 않았다. 그러나 더 넓게 작동했다. 연결 기술의 핵심은 우회였다. 우회로가 지도를 바꾸지 않고도 질서를 바꾸는 사례가 차곡차곡 붙었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 놓인 작고 낮은 다리, 다리 밑에 익명으로 놓이는 숟가락, 사당과 창고 사이에 세워진 작은 비바람막이 장정이, 밤에만 당기는 매듭이 낮에는 아이의 손높이에서 풀리는 구조. 이런 장치들은 전면전의 불길을 분산시키는 보이지 않는 댐이었다. 서가 담당은 이 분류의 책 등에 붉은 실 대신 무색의 실을 묶었다. 색이 없을수록 오래갔다. 오래가는 실은 곧 오해를 덜 받았다. 오해는 전쟁에서 가장 값비싼 자원 낭비였다. 낭비가 줄수록 승패는 선명해졌다. 선명함은 칼의 공이 아니라 삶의 총합에서 나왔다. 총합을 이해한 자들이 대청으로 모였다. 대청의 중앙에는 오래된 장방형 탁자가 있었다. 탁자의 양쪽에는 고정된 의자들이 놓였으나 모서리의 빈 의자들이 더 중요했다. 빈 의자는 초대되지 못한 목소리를 위한 자리였다. 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이 모인 자들의 말을 누그러뜨렸다. 누그러진 말은 칼을 늦추었다. 늦춰진 칼날 사이로 준비는 구체화되었다. 구체의 목록은 전선의 방향보다 더 길었다. 가축을 이동시킬 임시 울타리, 물줄기가 바뀔 때를 대비한 투개 보강, 약재의 저장 온도를 지키기 위한 지하고의 환풍구, 코침, 행군 중 임산부의 이동 경로와 휴식지 표기, 서식지 파괴를 줄이기 위한 산림 보호선, 산불의 우발을 막는 모래주머니 배치 어린이 은신처의 표식체계. 전쟁 준비의 반 이상은 생활의 순서를 지키는 일이었다. 표식체계는 단순해야 했다. 소리 없이 길게 남아야 했기 때문이다. 얇은 선과 작은 점, 삼각형 하나, 네모 하나. 표식의 반복이 합의가 되었고 합의는 쉽게 부서지지 않았다. 이 단순함을 깨려는 손길이 언젠가 올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아니었다. 그날은 단순함이 지켜진 날이었다. 남창의 강은 검은 비가 지나간 뒤 속도를 늦추었다. 속도가 느리면 표면의 반사가 또렷해졌다. 강은 하늘을 비추기보다 아래를 비추었다. 아래에는 다리와 밧줄, 물차와 수차의 톱니가, 사람의 발목과 아이의 발등, 장정이 등에 올린 짐과 노인의 손잡이가 있었다. 비춰진 모든 것이 전쟁의 반대편을 뜻했다. 반대편이 선명할수록 전쟁은 무거워졌다. 무거워진 전쟁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동안 탑의 바람이 계산을 이어갔다. 계산은 감정이 아니었으나 사람의 숨결을 무시하지 않았다. 무시하지 않는 계산은 기한이 길었다. 기한이 길수록 어둠의 서국은 더 복잡한 음계를 얻었다. 무기고 장부에서 칼 두 자루가 사라졌다. 도난은 아니었다. 빈칸은 의도였다. 빈칸의 용도는 표면에 올라오지 않았다. 대신 표기법이 바뀌었다. 칼의 수량 옆에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졌고 동그라미 안에 점이 찍혔다. 점은 대비를 뜻했다. 대비는 구체가 아니었고 임기응변과 달랐다. 칼 두 자루는 외곽이 아닌 내부를 향해 배치되었다. 내부에 칼을 둔다는 것은 배반의 예고가 아니라 비상구의 설계였다. 문이 막혔을 때 문이 되는 물건. 그 두 자루는 병기가 아니었다. 표식이었다. 표식은 아는 자만 알아보는 법이었고 아는 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서가의 실무자들은 침묵을 지켰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었다. 때로 가장 큰 용기였다. 용기는 치장하지 않았다. 치장하지 않는 용기만이 오래 버텼다. 버티는 동안 북창의 누각에서 작은 낙엽이 떨어졌다. 낙엽은 준비의 끝을 알렸다.
이윽고 첫 행군이 시작되었다. 행군의 시작은 북소리가 아니라 발의 간격으로 알렸다. 간격은 길었다. 길수록 피로는 늦게 왔다. 늦게 오는 피로는 판단을 맑게 유지했다. 맑은 판단은 불필요한 영웅을 줄였다. 줄어든 영웅의 빈칸에 서로의 등이 들어왔다. 뒤에 선자가 앞에 선자의 호흡을 하나씩 받아주었다. 받아주는 동안 칼은 조금 무거워졌다. 무거워진 칼을 쥔 손들이 걷는 속도는 한결같았다. 한결같음은 전장의 가장 큰 공포였다. 공포는 적에게로 넘어갔다. 대열의 양 옆으로 민가의 사각기둥들이 천천히 뒤로 흘렀다. 기둥 위에는 등불이 달려 있었고 등불의 높이가 일정했다. 높이가 일정할수록 질서는 외부에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질서 위에서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다. 흔드는 손이 행군의 진로를 막지 않았다. 막히지 않는 길이 승리의 반이었다. 반을 먼저 얻는 방법을 무림맹은 오래 연구해왔다. 연구의 결과가 오늘의 간격이었다. 군량을 실은 마차들의 바퀴에 젖은 흙이 점점 덜 붙었다. 덜 붙는다는 것은 길이 정비되었다는 뜻이었다. 정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깔끔했다. 깔끔함은 자랑이 아니었다. 실무의 미덕이었다. 바퀴가 고르게 돌아갈수록 운전자의 눈은 더 멀리 갔다. 멀리를 보는 눈이 곁눈질을 줄였고 줄어든 곁눈질이 사고의 확률을 깎아내렸다. 깎여 나온 시간은 우회에 쓰였다. 우회는 전선의 길이를 고르게 만들었다. 고른 길이에서 기습은 어렵다. 기습이 어렵다는 것은 살아남는 이가 많아진다는 뜻이었다. 군량의 그림자는 해가 기울수록 길어졌다.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배고픔을 덜 느꼈다. 심리의 착시였다. 착시라도 좋았다. 그 사이의 이동은 끝나고 배분은 제 시간에 맞춰졌다. 배분표에 빈칸은 거의 없었다. 빈칸이 없다는 사실이 불안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담당은 한 줄을 비워두었다. 그 한 줄은 예비의 자리였다. 예비가 있는 배분은 사람들의 불평을 줄였다. 불평이 줄어들면 소문도 줄어들었다. 소문이 줄어들면 도발도 줄어들었다. 도발이 줄어든 하루에 해가 지고 있었다. 산 아래턱에 다지는 흙이 단단했다. 단단함은 방어에 유리했지만 물을 흘려보내는 데는 불리했다. 불리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은 배수구가 파였다. 배수구의 입구에는 새끼줄이 얽혀 있었고 새끼줄마다 매듭이 일정한 간격으로 묶였다. 간격의 길이는 아이의 발목에서 무릎까지였다. 아이가 뛰다가 넘어져도 일어나기 쉬운 높이. 전선의 첫 문장이 아이의 높이로 시작했다. 시작이 낮았으나 그 낮음은 사람의 본능을 안심시켰다. 안심은 오래된 두려움을 잠시 재웠다. 잠든 두려움이 눈을 뜨기 전에 방어선은 완성되었다. 방어선은 흙과 나무와 돌뿐 아니라 시간으로 만들어졌다. 매 정각마다 교체하는 보초의 경계, 장작을 묶는 시간, 솥을 올리는 시간, 물을 식히는 시간, 말을 재우는 시간, 아이를 숨기고 노인을 쉬게 하는 시간. 시간의 격자가 빽빽할수록 빈틈은 줄었다. 빈틈이 줄어들자 적이 들어올 자리는 작아졌다. 작아진 문으로는 대군이 통과할 수 없었다. 대군이 통과하지 못하면 파괴가 줄었다. 줄어든 파괴 위로 밤이 내려왔다. 밤은 소리로 먼저 도착했다. 낮은 바람결에서 섞인 음들이 산등성이에서 몇 번 부딪히다 흩어졌다. 그 음의 결은 낯설지 않았다. 전쟁이 오기 전에 어김없이 들리던 피파의 낮은 개방현 같은 울림. 어둠의 서곡이었다. 서곡은 칼의 번쩍임이 아니라 호흡의 길이로 길을 묶었다. 길어진 호흡이 가슴의 두께를 넓혔다. 넓어진 두께는 군세의 표정을 바꾸었다. 표정이 바뀔수록 눈빛은 침착해졌다. 침착한 눈빛이 어둠의 첫 장을 읽었다. 산 너머에서 작은 불빛들이 오르고 곧 사라졌다. 오를 때보다 사라질 때의 속도가 빨랐다. 빠른 소멸은 기만의 복습이었다. 무림맹은 쫓지 않았다. 쫓지 않음은 포기의 동의어가 아니었다. 계측의 다른 이름이었다. 계측은 어둠의 습관을 기록했고 기록이 쌓이자 다음의 호흡이 정해졌다. 호흡이 정해진 자리는 칼을 쉽게 꺼내지 않았다. 칼이 늦어지자 어둠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았다. 외곽의 순찰로에서 세 줄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하나는 너무 깊었고
하나는 너무 얕았으며 하나는 이상하게 일정했다. 깊거나 얕거나 일정하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의 신호였다. 진짜 발자국은 상황을 닮았다. 비가 온 날과 오지 않은 날의 간극, 춥던 새벽과 따뜻한 점심의 차이, 배가 고팠을 때와 먹고 난 뒤의 무게. 이 미묘한 진폭이 없는 발자국은 장식이었다. 장식은 적의 손길을 노출시켰다. 노출은 약점을 부른다. 약점이 드러나자 무린맹은 첫 함정을 피했다. 피하는 법을 배우는데 오랜 세월이 들었지만 그 수업의 값은 오늘 밤 되찾았다. 그럼에도 불빛 하나가 숲 가장자리에서 오래 흔들렸다. 흔들림은 구조 요청일 수 있고 유인일 수 있었다. 유인은 잔인했고 구조는 과감했다. 어느 쪽이든 서둘러야 하는 사안이었지만 무린맹은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등불의 높이를 두 칸 낮추었다. 낮추어진 높이에서 숲이 다시 나타났다. 숲은 가만히 있었다. 가만히 있던 숲의 표정이 속임수의 어색함을 덮어씌웠다. 덮이는 순간 유인의 줄이 스스로 팽팽해졌다. 팽팽해진 줄은 장력이 과해져 끊어졌다. 끊어진 줄은 흔적을 남겼다. 흔적은 다음 장의 길잡이가 되었다. 천마성의 종은 그 밤 울리지 않았다. 울리지 않음이 곧 약함은 아니었다. 침묵은 계산의 다른 이름이었다. 종이 울리지 않자 사람의 손이 움직였다. 움직임은 선연하지 않았고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막아야 할 틈을 막고 채워야 할 빈독을 채우고 털어야 할 재를 털고 눕혀야 할 아이를 눕히는 손의 분량이 들었다. 늘어난 분량만큼 전령의 속보가 줄어들었다. 소식이 늦어질수록 소동은 줄었다. 소동이 줄어들자 숲의 그림자도 덜 흔들렸다. 덜 흔들린 그림자 위로 공기가 가벼워졌다. 가벼운 공기에서는 칼도 잠시 무거워졌다. 전쟁에서 가장 희귀한 순간이 찾아왔다. 군세의 맥박과 마을의 맥박이 같아지는 시간. 배급의 시간과 장작의 시간, 젖을 데우는 시간과 보초, 교대의 시간이 같은 틀에서 만나 한번 겹쳤다. 겹치는 순간 길 위의 소음이 사라졌다. 소음이 사라진 틈으로 어둠의 서곡이 약간 비틀렸다. 비틀린 음은 길게 가지 않았다. 길게 가지 않는 동안 군세는 다음 위치로 미끄러지듯 옮겨졌다. 미끄러지는 이동은 추적의 참견을 허락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는 한밤의 질서가 산 너머까지 흘렀다. 작은 불씨 하나가 외곽의 창고 옆 풀숲에서 올랐다. 불씨는 위협이었으나 경고이기도 했다. 보초는 물동이를 들지 않았다. 대신 풀의 결을 바꾸었다. 결이 바뀌자 불은 스스로 방향을 잃었다. 잃은 불이 제자리에서 꺼졌다. 꺼진 자리에서 연기가 잃지 않았다. 연기가 없자 자랑은 없었다. 자랑이 없자 폭수도 없었다. 폭수가 없자 전선은 좁아지지 않았다. 그 밤의 가장 큰 승리는 좁아지지 않는 선이었다. 무린맹은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안전구역을 늘렸다. 표기하지 않음이 곧 보호였다. 표기된 것은 언제나 파괴의 후보가 되었다. 보호의 반지가 하나 둘 늘어 마을의 안쪽과 들판의 바깥, 하천의 모서리와 숲길의 옆구리에 얇은 띠를 만들었다. 띠의 재질은 공포가 아니라 예측이었다. 예측이 맞아떨어질수록 공포는 줄었다. 공포가 줄면 잘못된 영웅은 태어나지 않았다. 영웅이 줄어든 밤은 오래 남았다. 오래 남는 밤 위에 다음날의 군량표가 펼쳐졌다. 숫자는 줄지 않았다.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장으로 남았다. 문장은 사람을 살렸다. 후방의 훈련장은 이상했다. 칼을 뽑는 시간이 짧아졌고 칼을 뽑지 않는 시간이 늘어났다. 대신 발의 각도와 어깨의 높이, 허리의 기울기와 들숨의 길이가 표준화되었다. 표준은 다양성을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다치지 않게 했다. 다치지 않는 훈련은 길었다. 길수록 손실이 줄었다. 손실이 줄어들 때 군세의 문장은 느긋해졌다. 느긋한 문장은 도발을 초대하지 않았다. 초대받지 않은 도발은 저절로 지쳤다. 지친 도발이 썩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사라진 자리에서 작은 풀꽃이 피었다. 풀꽃을 보는 눈이 한번 깜빡였다. 깜빡임 사이로 해가 바뀌었다. 전선과 후방 사이에 끼인 마을은 언제나 시험대였다. 그 마을의 장마당에는 낡은 천막 하나가 새로 쳐졌다. 천막의 내부에는 표와 지도가 아닌 표정이 붙어 있었다.
아이의 낮잠을 재우는 평균 시간, 노인이 앉았다 일어서는데 걸리는 평균 박자, 젊은 장정이 등에 진 짐의 평균 무게. 평균은 개인을 지우지 않았다. 오히려 개인의 극단을 덜 아프게 했다. 덜 아픈 표본이 늘어났다. 늘어난 표본은 전쟁의 통계를 사람의 언어로 번역했다. 번역된 통계는 명령이 아니라 부탁에 가까웠다. 부탁으로 내려오는 지시가 사람을 덜 사납게 만들었다. 덜 사나운 군세는 오래갔다. 새벽이 오기 직전 얇은 안개가 들판을 덮었다. 안개의 두께는 종이장 같았고 종이는 물을 먹듯 빛을 먹었다. 빛이 덜어지자 모든 소리가 조금 더 가깝게 들렸다. 가까워진 소리 속에서 어둠의 서곡이 마지막 음절을 남기고 사라졌다. 서곡이 끝났다는 것은 아직 본편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기다림의 시간에 사람들은 제 집의 문고리를 한 번 더 만졌다. 문고리의 흔들림이 낮아질수록 마음은 굳어졌다. 굳어진 마음이 칼보다 먼저 전선을 지탱했다. 그 마음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넓은 심장처럼 움직였다. 심장이 느리게 2번 뛰고 빠르게 1번 뛰었다. 그 리듬은 오래전부터 전쟁의 신호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느림이 더 길어졌다. 길어진 느림이 새로운 시대의 전주곡이 되었다. 멀리 남쪽 길 끝에서 장현의 그림자가 낮은 강 위를 스쳤다. 그림자는 맑았다. 맑은 그림자는 자신의 사라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발밑의 모래는 여전히 사람의 속도로 젖었다. 젖는 속도가 안정적이면 아이들이 넘어져도 덜 다쳤다. 그 아이들을 위해 장현은 길의 표식을 한 칸 더 낮추었다. 낮춘 표식은 어둠 속에서 더 잘 보였다. 더 잘 보이는 표식이 군세의 분노를 덜 자극했다. 분노가 줄어들수록 폭발은 늦어졌다. 한편 탑의 처목 아래에서 천운의 그림자는 길어졌다. 길어진 끝이 하늘의 가벼운 구름을 붙잡았다가 놓았다. 붙잡는 시간은 짧고 놓는 시간은 길었다. 놓는 기술을 오래 익힌 자만이 큰 칼을 다루었다. 놓아주는 동안 성의 장정들은 잠깐 쉬었다. 쉬는 사이 칼자루의 땀은 말랐다. 마른 칼자루는 다시 잡았을 때 덜 미끄러졌다. 덜 미끄러진 손이 전장의 실수를 줄였다. 줄어든 실수가 다음 날의 생존율을 올렸다. 그 숫자를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결정문은 짧았다. 짧아질수록 정확했다. 정확함이 폭력을 부르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되었다. 조정은 글자의 배열이 아니라 전달 방식에 있었다. 전령이 뛰지 않았다. 대신 사람이 걸었다. 걸으면서 옆집의 창문을 닫아주고 우물에 두레박을 한 번 올려서 먼지를 걷어내고 사당 앞 작은 불씨를 꺼뜨리고 다리 밑에 고이는 물을 바깥쪽으로 밀어냈다. 걸음이 문서를 대신했다. 문서는 그저 확인이었다. 확인의 도장은 소리 나지 않게 찍혔다. 도장이 찍힌 뒤에도 종이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거미줄이 말했고 처마의 제비집이 말했다. 말이 지겨워지기 전에 해가 솟았다. 전쟁의 준비는 사람의 이름에서 시작되어 사람의 이름으로 끝났다. 잊히지 않아야 할 이름이 밤마다 얇은 종이에 적혔다. 적히는 동안 아무도 읽지 않았다. 읽지 않음이 예의였다. 읽어야 할 때가 오면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글자는 또렷했다. 또렷함이 누군가의 관짝을 빨리 닿지 않게 하기를 바랐다. 바람이 종이를 넘기고 종이가 바람을 들였다. 바람이 너무 세면 등잔불이 꺼졌다. 꺼지지 않게 밤마다 손바닥이 작은 벽이 되었다. 그 손바닥 하나가 전선을 얼마나 오래 붙들어줄지 누구도 몰랐다. 모르는 사이에 동이 텄다. 전면전에 대비한다는 말은 무섭지만 실제는 자잘했다. 아이를 재우고 노인의 약을 갈고 우물에 윗물을 버리고 뒤물을 길어 올리고 장정의 허리띠를 재고 신발끈을 갈고 말의 편자를 보고 소의 숨을 고르고 팥의 멍석을 말리고 고래의 뼈처럼 굳은 장작을 물에 적셔 폭발을 늦추었다. 폭발이 늦어지면 전선은 넓어졌다. 넓어진 전선에서는 누구도 영웅이 아니었다. 모두가 사람일 뿐이었다.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 밤의 가장 큰 방패였다. 서곡은 끝났고 본편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그 중간에서 낮은 승음 하나가 들려왔다. 승음은 악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슴에서 나왔다. 가슴은 악기보다 오래갔다.
오래가는 울림이 산과 강과 들판의 표정을 바꾸었다. 표정이 바뀌자 하늘의 구름도 모양을 바꾸었다. 구름이 얇아지고 동쪽 끝이 휘어졌다. 휘어진 흰빛 아래에서 무림맹의 깃발이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깃발은 자랑이 아니었다. 약속이었다. 약속이 사라지지 않는 동안 전쟁은 그 약속을 넘지 못했다. 넘지 못한 선 위로 햇살이 스몄다. 어둠은 서곡을 마쳤고 빛은 아직 합창을 시작하지 않았다. 무림맹은 칼을 먼저 들지 않고 길을 먼저 정리했다. 무기와 군량, 봉화와 토표, 표식과 표정, 이름과 손바닥이 한 문장으로 묶였다. 묶인 문장은 폭발보다 단단했다. 이제 강호는 더 큰 장면을 준비한다. 피의 동맹이 불러낸 균형은 다음 장에서 처음으로 거대한 불길과 마주선다. 서곡이 끝나고 푹이 오른다. 오래 미뤄진 첫 충돌이 산과 강의 이름을 바꾸고 길 위의 등불 높이를 바꾼다. 피가 다시 글이 되는 순간 살아남아야 할 문장과 지워져야 할 문장이 갈라진다. 바람은 이미 순서를 정했고 물은 그 순서를 따라 낮은 곳으로 모였다. 이름들이 목숨을 보호하던 시대가 끝나고 이름들이 목숨을 부르던 시대가 시작되었다. 오늘의 장면은 오래 미뤄진 첫 충돌이다. 사천의 넓은 평야와 청송의 푸른 능선이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피의 문장이 처음으로 강 위에 길게 쓰인다. 이 기록은 승리의 이야기기보다 균형이 기울어지는 순간의 윤리와 침묵 그리고 몰락이 남기는 냉기를 담는다. 사천의 새벽은 넓었다. 벼가 있기도 전인데 나달은 이미 무게를 예고했고 수로마다 얇게 깔린 물빛이 하늘보다 먼저 밝아졌다. 멀리 청성의 능선은 나무의 검은 윤곽을 단정하게 세워두고 바람의 톤을 낮춰 장력을 모았다. 그 사이를 가르는 큰 길 위에 빛이 닿기 전에 발자국이 조용히 정렬되었다. 발자국은 동맹이 열어둔 남쪽의 통로에서 올라와 정파의 북쪽 봉화선과 나란히 놓였다. 둘 사이의 간격은 사람의 한숨만큼 좁았다. 좁은 간격에서 전쟁은 시작됐다. 전열은 소리 없이 이동했다.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확신 때문이었다. 간격은 느긋했고 고개 아래 저습지를 만나면 보폭이 절로 줄었다. 줄어든 보폭을 따라 수로의 물결도 잔잔히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임은 합의의 표시였다. 합의가 성립하자 사천당의 외곽 마을에서 켜둔 낮은 등불들이 순서대로 꺼졌다. 꺼짐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선택은 참전과 후퇴의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살아남을 길의 형태를 바꾸는 일이었다. 사천당의 서쪽 들머리 오래된 우물 옆에 낮은 말뚝 하나가 박혔다. 말뚝은 군호가 아니라 표식이었다. 표식의 머리에는 얇은 흰 천이 묶였고 천의 모서리에 작은 점 3개가 놓였다. 점의 배열은 단순했지만 의미는 방대했다. 첫 점은 비전투원의 통과, 둘째 점은 식량의 회수, 셋째 점은 장작의 분배. 이 표식이 서는 순간 전장 한복판에 길이 만들어졌다. 길이 먼저 생기면 칼은 늦는다. 늦은 칼은 불필요한 것을 베지 않는다. 베지 않은 것이 늘어나면 승리는 흉터를 줄인다. 사천당의 병력은 평야의 이점을 믿었다. 넓은 시야와 질 좋은 말, 수로를 따라 배치한 화전의 유연함.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은 물의 방향이었다. 전날 밤 내린가는 비가 수로의 모퉁이를 약간 무너뜨렸고 물은 들판 쪽으로 얕게 새어나갔다. 얕은 물길은 말의 발목을 붙들었다. 묵직한 질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힘이 빠졌다. 기세가 빠진 자리로 사파의 폭법은 물 위에 얇은 다리를 놓았다. 다리는 눈에 보이지 않았으나 충분히 견뎠다. 견딘 만큼 상대의 무게는 더 깊이 빠졌다. 빠지는 쪽의 시간은 짧아졌다. 청성파는 높은 데서 내려오는 칼선으로 유명했다. 내려찍음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그러나 오늘 번개는 땅을 찾지 못했다. 사파와 천마성의 합의로 만들어진 얕은 공백들이 능선 아래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공백은 빈자리가 아니라 완충의 자리였다. 칼이 내려와 닿는 순간 빈자리의 탄성은 칼끝의 분노를 흡수하고 흡수된 분노는 공기 속으로 분해되었다. 분해되는 동안 정파의 발은 반 박자 늦어졌고 그 늦어짐이 곧 균열이었다. 첫 피가 땅을 적시기도 전 천운의 손이 멈췄다. 멈춤은 추저가 아니라 계측이었다. 서쪽 바람의 밀도와 수로의 흐름, 등불 높이의 평균과 방어진지의 낙차.
이 얇은 수치들이 합쳐져 하나의 호흡을 만들었다. 호흡은 군세의 걸음을 바꾸고 걸음이 바뀌자 전선의 곡률이 달라졌다. 곡률이 달라질 때 사천당의 화전이 목표를 잃었다. 잃은 불은 제 몸을 태웠다. 불은 늘 가르침이었다. 가르침이 없는 불은 적도 아군도 가리지 않았다. 불씨가 사라지는 동안 첫 칼날은 아직도 검집 속이었다. 바람이 움직임을 가르쳤다. 들판을 타고 흐르는 가벼운 선이 몇 번 굴곡을 만들고 그 굴곡이 사람의 어깨와 허리를 순식간에 꿰었다. 꿰임은 통증이 아니었다. 정렬이었다. 정렬된 어깨들이 서로의 등을 밀지 않으면서도 간격을 유지했고 간격이 유지되자 돌발은 줄었다. 줄어든 돌발이 전열의 결을 단단하게 했다. 단단함이 과시가 되지 않도록 장현은 보폭에서 한치를 덜어냈다. 덜어낸 빈칸이 생존자를 부르는 통로가 되었다. 깃발은 말보다 먼저 지쳤다. 천이 젖으면 무거워지고 무거워진 깃발은 바람을 찰 때 잡지 못한다. 신호는 순서를 잃었고 순서를 잃은 부대는 서로의 발을 밟았다. 그 틈으로 길의 표식이 빠르게 번졌다. 동쪽 목책의 작은 틈 무너지지 않도록 안쪽에서 버팀목을 켰댔다. 버팀목의 손잡이는 아이의 손높이에 있었다. 아이가 먼저 빠져나왔다. 아이가 빠져나오면 노인이 나왔고 노인이 나오면 장정이 뒤로 물러섰다. 물러서는 동안 칼은 여전히 늦었다. 늦어진 칼이 전장을 덜 더럽혔다. 더럽혀지지 않은 자리에서는 판단이 빨랐다. 능선 위에 칼들이 하늘을 반으로 나눌 때 들판의 공백은 그 반쪽을 비워냈다. 칼은 비워진 곳을 싫어했다. 걸릴 것이 없는 허공에서 칼은 제기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다. 방황하는 칼은 무겁고 무거운 칼은 내려오는 도중 힘을 잃는다. 잃은 힘으로 땅을 찍으면 진동만 남는다. 진동은 다리를 후들리게 했다. 후들림은 병기의 적이었다. 흔들리는 무릎을 두고 사파의 폭법은 구름처럼 낮게 흘렀다. 흘러간 자리마다 표식이 새로 섰다. 표식의 점 3개가 이리로 저리로 얇은 선을 잇기 시작했다. 충돌은 예상보다 늦었고 모양은 예상과 달랐다. 칼끝끼리의 번쩍임이 아니라 몸의 각도끼리의 부딪힘이었다. 각도는 날카롭지 않았다. 둔했으나 의도가 명확했다. 상대의 중심을 밀어내지 않고 상대의 균형을 조금만 무겁게 만들었다. 무거워진 균형은 스스로 뒤로 물러났다. 물러난 자리에 후퇴를 보호하는 작은 장막이 펼쳐졌다. 장막의 재질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사실은 짧았고 짧을수록 강했다. 마침내 피 한 줄이 들판 가장자리의 자갈 위로 떨어졌다. 퍼지지 않았다. 자갈은 흡수를 거부했고 피는 빠르게 응고했다. 응고는 전염을 막았다. 전염이 막히자 사천당의 병사들 사이에 있던 두려움의 발화가 한 박자 늦춰졌다. 늦춰진 박자 속으로 무린맹의 기록관이 미리 준비해둔 명부의 첫 줄이 적혔다. 구호의 위치, 배분의 순서, 후퇴로의 각도. 전장에는 언제나 종이가 있었다. 종이가 있는 전장은 피가 적었다. 종이는 늘 목숨을 구했다. 청성의 재단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표어가 있었다. 굳건함, 당당함, 거침없음. 그러나 오늘은 단어들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원을 그렸다. 원을 도는 동안 의미는 가벼워졌고 가벼워진 의미는 군세의 발을 지탱하지 못했다. 발이 흔들리는 사이 천운이 세워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전장 위로 떠올랐다. 규칙은 명령이 아니었다. 명령은 사람을 밀지만 규칙은 사람을 붙든다. 붙든 힘이 늘어날수록 칼은 다시 늦었다. 상처는 칼에서만 나지 않았다. 바람은 살에 작은 금을 냈고 그늘은 뼈에 얇은 피로를 남겼다. 피로가 견디기 어려운 문턱에 닿으면 싸움은 진다.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장현은 수로에 여분 물기를 다시 터주었다. 물길은 땀의 냄새를 희석했고 희석된 냄새는 분노를 늦추었다. 느리게 뜨거워지는 전장에서는 크게 타오르는 불꽃이 드물다. 드물수록 오래간다. 오래가는 불은 적을 살리고 아군을 살렸다. 살려진 수가 늘어날수록 몰락의 이름은 더 정확해졌다. 정확함은 잔인했다. 서쪽 곡창의 큰 문이 바람에 스스로 열렸다. 문은 함정이 아니었다. 쌓인 곡식은 건조했고 도둑을 부르지 않도록 표식이 세워졌다. 표식은 이 곡식은 내일의 아이를 위해 남겨둔다는 뜻이었다.
그 문장을 본 눈들은 칼을 멈추었다. 멈춤이 전염되었다. 전염되는 멈춤은 지위를 무력화했으나 인간을 회복했다. 회복이 늘어날수록 전쟁은 이유를 잃었다. 그러나 이유를 잃기 전에 청성의 능선 위에서 드디어 칼의 폭우가 쏟아졌다. 능선에서 내리꽂힌 칼들이 들판의 공백을 찾아 헤맸다. 공백은 여전히 많았고 많을수록 번개는 분산되었다. 분산된 전류는 감각만 남겼다. 팔목이 저리고 눈앞이 잠깐 하얘졌다. 그 사이에 사파의 폭법은 한 번 더 땅을 옮겼다. 옮기는 간격이 완만해지자 정파의 칼끝은 더 이상 사람을 찾지 못했다. 찾지 못한 칼은 하늘을 베었다. 하늘은 상처를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되지 않은 배임은 씻겨 내려갔다. 씻기는 동안 청성파의 중심은 빈약해졌다. 몰락은 단번에 오지 않았다. 내부의 부채가 먼저 드러났다. 청성의 제자 명부에는 오래전부터 빈칸들이 있었다. 빈칸은 돌아오지 않은 이들의 자리였다. 그 자리들을 메우기 위해 서둘러 올린 이름들이 있었다. 서두름은 늘 약했다. 약한 이름은 첫 충돌에서 흔들렸다. 흔들리는 이름은 부채를 불렀다. 부채는 칼이 갚지 못했다. 칼이 갚지 못할 때 길이 나섰다. 길은 등불의 높이를 맞추고 밥의 순서를 정했다. 질서가 다시 만들어지자 몰락은 더 빨라졌다. 해가 들판의 반쯤을 지나갈 때 사천당의 깃발이 낮아졌다. 낮아짐은 포기가 아니라 수렴이었다. 흩어진 병력을 빨아들여 다시 재배열하는 동작. 재배열이 성공할 가능성은 있었다. 그러나 전장의 땅은 이미 다른 문장으로 덮여 있었다. 천운의 규칙과 장현의 표식이 합쳐 만든 보이지 않는 바둑판 위에서 사천당의 말들은 더 이상 뛰지 못했다. 뛰지 못하는 말은 방향만 바꾸다 지쳤다. 지친 말 아래에서 흘기쩍 갈라졌다. 갈라진 틈에서 물이 조금 솟았다. 물은 승리의 신호가 아니었다. 다만 온도의 변화였다. 마지막 칼비가 능선 전체에서 낙하했다. 낙하의 각도는 아름다웠다. 아름다움은 때로 잔혹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낮게 깔린 공백과 완충의 장막이 절규를 흡수했다. 칼은 땅에 닿아도 곧바로 튀지 않았다. 튀지 않는 칼은 노래를 끝내지 못했다. 끝나지 않은 노래는 관객을 지치게 했다. 지친 관객 앞에서 청성파의 장막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내려앉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들판의 새들이 한 번에 날아올랐다. 하늘의 검은 점들이 동쪽으로 줄지어 이동했다. 이동은 패배의 콘서트였다. 연주자는 없었고 청중만 남았다. 전투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오지 않았다. 다만 기록이 시작되었다. 사천당의 가장자리에서 군량표가 다시 작성되었고 청성의 사자탑에서는 낡은 이름들을 지워야 했다. 지우는 일은 쓰는 일보다 길었다. 길어지는 동안 밤이 왔다. 밤은 잔혹하지 않았다. 아이의 숨소리와 노인의 기침, 장정의 구두굽이 흙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모든 소리가 합쳐져 첫 전투의 결론을 대신했다. 결론은 간단했다. 사천당은 더 이상 평야의 주인이 아니었고 청성파는 더 이상 능선 위의 번개가 아니었다. 피가 들판의 한쪽을 물들였지만 오늘은 살아남은 발이 더 많았다. 살아남은 발은 내일의 길을 넓혔다. 넓어진 길 위에 등불이 낮게 걸렸다. 낮은 등불은 승리의 상징이 아니었다. 경계의 장치였다. 과한 환호가 폭력을 부르지 않도록 장현은 들판의 한가운데 작은 흰 천을 하나 더 세웠다. 흰 천은 침묵의 기호였다. 침묵이 이어지자 천운의 손도 다시 내려갔다. 내려간 손 아래서 규칙은 자신이 할 일을 기억했다. 기억하는 규칙은 오래갔다. 오래가는 규칙 위에 새로운 질서가 얇게 놓였다. 땅은 변하지 않았다. 수로는 여전히 강으로 흘렀고 능선은 여전히 하늘을 긋고 있었다. 변한 것은 이름이었다. 사천당의 창고에는 새 표식이 붙었고 청성의 재단에는 오래된 문장을 덮는 천이 내려졌다. 천 아래에서는 아이가 잠들었다. 잠들어 있는 한 전쟁은 완성되지 않았다. 미완의 전쟁은 한 번 더 신중해졌다. 신중은 복수의 속도를 늦췄다. 늦춰지는 동안 몰락의 이름들이 서늘하게 굳었다. 굳은 이름을 누구도 크게 소리내어 부르지 않았다.
그럴수록 역사는 또렷해졌다. 노을이 들판에 피를 붉게 물들일 때 장현은 수로 옆에 낮은 돌을 쌓아 작은 물막이를 세웠다. 막이는 밤새 흘러갈 물의 속도를 반으로 줄일 것이었다. 줄어든 속도는 새벽의 발을 지켜줄 터였다. 같은 시각 천우는 성의 가장 높은 누각에서 낮은 종을 한번 흔들었다. 울림은 들판에 닿지 않았으나 울림의 결은 바람을 타고 남아있다. 바람은 물 위에 새겨졌다. 새겨진 결 위로 별이 올랐다. 별은 오늘의 후회를 기록하지 않았다. 대신 내일의 순서를 기록했다. 순서는 길었다. 길수록 폭발은 드물었다. 몰락한 이름들은 돌에 새기지 않았다. 돌은 너무 오래 남았다. 대신 얇은 나무판에 적어 바람이 잘 드는 곳에 세워두었다. 바람은 과거를 조금씩 깎아냈다. 망각은 죄가 아니었다. 망각 덕에 길은 앞을 보았다. 앞을 보려면 뒤를 다 지우지 않아도 됐다. 덮는 기술이 그 일을 대신했다. 덮인 자리 위로 새 표식이 세워졌다. 표식의 점 3개는 여전히 같은 뜻을 품고 있었다. 통과, 회수, 분배. 전쟁의 문장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단순함을 지키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첫 전투는 큰 불꽃 없이 끝났다. 그러나 균형은 분명히 기울었다. 사천당의 평야는 길을 허락했고 청성의 능선은 전류를 잃었다. 피로 쓰인 문장은 아직 짧았지만 충분히 읽혔다. 읽힌 문장 위에서 강호의 숨이 한 번 더 깊어졌다. 깊어진 숨은 칼보다 오래갔다. 오래가는 숨을 지키기 위해 등불이 낮아졌고 밥이 나눠졌고 종이 적혔다. 몰락은 장엄하지 않았다. 다만 명확했다. 명확함이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기를 이 기록은 조용히 바랐다. 첫 충돌은 끝났다. 들판은 여전히 넓었고 능선은 여전히 푸르렀다. 그러나 이름들이 거처를 옮겼다. 사천당과 청성파의 몰락은 시대의 서문에 불과했다. 다음 장면에서 불은 더 검게 타오를 것이다. 검은 불길이 골짜기를 타고 오르고 오래된 성체의 기왓장들이 붉은 열을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는다. 그때 길의 표식은 한 번 더 시험대에 오른다. 불이 물을 이기고 물이 다시 불을 삼키는 밤. 연기의 문장과 재의 문장이 슬픔과 분노를 번갈아 적는 동안 강호의 지도는 다시 얇게 찢어지고 붙을 것이다. 비로 씻긴 들판이 잠깐의 빛을 얻는 동안 산은 검은 숨을 길게 고르고 있었다. 불길은 아직 나지 않았으나 바람의 결에서 이미 재의 냄새가 났다. 이름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공동파의 골짜기와 자비의 칼끝을 믿어온 아미의 능선은 같은 하늘 아래 어둠을 나누었으나 서로 다른 속도로 저물었다. 오늘의 기록은 불이 칼을 이기고 칼이 다시 불 속에서 방향을 잃는 밤의 연대기다. 불은 언어였고 연기는 문장이었다. 그 문장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뜻은 살아남은 길 위에 오래 남았다. 오후에 빛이 협곡의 돌벽을 긁으며 내려갈 때 산은 혀끝의 습기를 전부 삼켜버렸다. 바람은 가볍고 길어졌다. 길어진 혀가 숲의 인맥을 한 올씩 하다 보며 어느 쪽에서 불이 붙을지를 탐색했다. 공동파의 외곽 진지에서는 젖은 자작나무 껍질을 벗겨 쌓아 두었지만 껍질의 안쪽까지는 물이 닿지 않았다. 물이 닿지 않는 결은 불씨의 영토였다. 영토는 늘 분쟁을 부르고 분쟁은 대개 빛에서 시작되어 어둠에서 끝났다. 산의 입이 말라갈수록 불의 문장은 천천히 어휘를 늘렸다.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는 길목에는 개울이 있었다. 개울의 소리는 줄었고 바닥에 돌이 드러났다. 드러난 돌에서 햇빛이 반사되어 골짜기의 천장이 밝아졌다. 밝아진 천장은 경계의 눈을 가볍게 했다. 가벼워진 눈길은 나중에야 빈틈을 후회하겠지만 그때는 늦었다. 빈틈은 불꽃을 부른다. 불꽃은 항상 조심스레 등장했다. 조심스레 등장한 존재가 가장 무서웠다. 천마성에서 내려온 전령은 등불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등불의 자리를 원으로 표시하고 원의 둘레를 검게 칠했다. 검은 원은 불을 켜라는 뜻이 아니라 불이 와도 지나가게 하라는 뜻이었다. 불을 세워 맞서는 대신 불의 길을 만들어주는 합의. 합의가 성립되면 불길은 울부짖지 않았다. 울부짖지 않는 불은 오래갔다. 오래가는 불은 적을 태우기보다 지도의 경계를 남겼다. 경계는 나중에 길이 되었다. 길이 늘어날수록 죽음은 줄었다. 죽음이 줄면 칼은 무거워졌다.
검은 원이 골짜기 가장자리와 능선의 허리, 그리고 절집의 뒤뜰까지 연속해서 놓였다.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은 바람의 속도에 맞춰 조정되었다. 바람은 기분에 따라 속도를 바꾸지 않았다. 바람은 겹치는 산의 어깨에 충실했다. 충실함은 예측 가능성을 낳았다. 예측은 함정을 줄였다. 함정이 줄어들 때 불길은 다른 이름을 얻었다. 그 이름은 통과였다. 공동파가 쌓아 올린 목책은 숲을 믿고 있었다. 숲이 방패가 되고 방패가 방향을 골라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단연간의 벌채가 숲의 깊이를 얕게 했다. 뿌리는 옆으로만 길었고 아래로는 힘이 없었다. 바람이 삼켜둔 촛불씨가 바닥에서 서서히 기어오를 때 얕은 뿌리들은 속수무책이었다. 나무는 끼익끼익 고막을 긁는 얇은 울음을 냈다. 그 소리는 사람의 신경에 곧장 닿았다. 칼을 쥔 손이 먼저 뻣뻣해지고 도망갈 발이 늦어졌다. 늦어진 발의 틈으로 불이 들어왔다. 불은 언제나 틈을 사랑했다. 틈이 많을수록 불의 발음은 부드러워졌다. 부드러워진 말은 설득이 되었고 설득이 이루어지자 목책은 한 번에 덜컥 무너졌다. 목책이 무너져도 군세는 아직 정열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열은 전통이었다. 전통은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불은 전통을 존중하지 않았다. 불은 오직 건조와 바람, 경사와 틈을 따랐다. 불의 무정함 앞에서 자부심은 무게였다. 무게는 탈출을 늦췄다. 불길이 골짜기의 턱을 넘기 직전 장현의 손이 흙을 길게 긁었다. 흙은 얕지 않았다. 등으로 받친 힘이 땅의 결을 따라가며 깊이를 유지했다. 흙줄의 선이 산의 숨을 한 차례 끊어주었다. 그 끊김의 틈으로 천운이 연기를 만들었다. 연기는 신호가 아니었다. 불의 먹이를 잠시 속이는 장막이었다. 장막이 내려오자 불길은 자기 그림자를 헷갈려 했다. 헷갈리는 동안 사람의 발은 뒤로 물러났다. 물러나는 발을 숨기기 위해 검은 원이 하나 둘 더 놓였다. 원의 둘레에서 바람이 방향을 바꿨다. 방향이 바뀌면 불은 분노 대신 산책을 했다. 산책하는 불은 느렸다. 느린 불은 구원을 늦추지도 절망을 채촉하지도 않았다. 연기의 층이 얇게 깔린 사이로 공동파의 외곽 창고에 있던 국포대가 차례대로 빠져나왔다. 빠져나오는 동안 칼은 꺼내지지 않았다. 꺼내지 않은 칼의 침묵이 불의 귀를 속였다. 속은 불이 빈터를 지나고 빈터 뒤쪽에서 다시 살아났다. 살아난 불은 몸집이 줄어 있었다. 줄어든 몸집은 곧 협상의 대상이 되었다. 협상의 대상이 된 불길은 흩어졌다. 흩어진 불 위로 하늘이 조금씩 돌아왔다. 아미의 절은 산의 골격 위에 지어졌다. 바람의 탄성을 믿고 물의 배후를 믿고 자비의 문장을 믿었다. 오늘 바람은 자비를 밀었다. 절 뒤편에 소나무 숲이 바람을 모아 벽을 세웠고 그 벽은 불을 가뒀다. 가둔다고 꺼지는 불은 없었다. 불은 갇힌 자리에서 더 뜨거웠다. 뜨거움은 기도를 말려버렸다. 말라버린 기도는 소리만 남았다. 소리만 남은 기도는 전쟁이었다. 아미의 칼끝은 사람을 겨누지 않았다. 달려온 불의 혓바닥을 잘라내기 위해 수십 수백 번의 허공을 찢었다. 허공은 피를 흘리지 않았다. 피를 흘리지 않는 적은 오랫동안 살아있었다. 오래 살아있는 적 앞에서 자비는 지쳤다. 자비가 지칠 때 판단은 늦었다. 늦은 판단은 바람의 축을 놓쳤다. 축을 놓치면 절의 지붕이 먼저 내려왔다. 골짜기의 끝과 능선의 어깨에서 동시에 불이 지나간 뒤 산은 지도를 받았다. 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색이 빠진 흙과 남은 뼈대 그리고 가는 길이 남았다. 그 길 위로 등불의 낮은 자리와 숟가락의 작은 표식이 멀찍이 배치되었다. 표식은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이해의 표시였다. 이 길은 어제의 적을 위해 열려있다는 뜻, 그리고 내일의 아이를 위해 닫혀있다는 뜻의 이중문장. 이중문장은 오해를 줄었다. 오해가 줄어들수록 폭수는 방향을 잃었다. 사람의 길은 새로 생겼고 불의 길과 어긋나지 않았다. 어긋나지 않음이 곧 평안은 아니었지만 공존의 첫 구절이었다. 그 구절 위로 구호의 수레가 한 대씩 올라갔다. 올라가는 바퀴가 흙을 깊게 누르자 산은 신음 대신 낮은 숨을 내뱉었다. 숨의 톤에 비해 하늘은 맑았다. 맑음은 아이러니였다. 아이러니는 사람이 견디는 방식이었다.
공동파의 붕괴는 칼의 교차가 아니라 문장들의 붕괴로 드러났다. 규율의 조항이 불길처럼 한 줄씩 떨어져 나갔고 남은 글자들은 제각각 다른 의미를 흉내냈다. 흉내내는 의미 앞에서 사람의 발은 갈라졌다. 갈라진 발 위로 검은 원이 놓이고 원 바깥으로 사람의 등이 같은 방향을 향했다. 등은 죄를 치지 않았다. 등은 그저 걸었다. 걷는 동안 공동파라는 이름은 질량을 잃었다. 이름이 가벼워질수록 불길은 잦아들었다. 잦아드는 불이 남긴 것은 깊은 그 흐름이었다. 그 흐름은 오래 남았다. 오래 남을수록 과거의 설명은 짧아졌다. 폐허가 된 골짜기에서 장정의 손이 오래된 봉인을 걷어냈다. 봉인 뒤에는 오래전에 잊힌 곡물 창고가 있었고 그 곡물은 아직 먹을 수 있었다. 먹을 수 있는 곡식은 칼보다 더 큰 폭수였다. 폭수의 반대편에서 등불이 켜졌다. 등불 아래로 노인의 숨이 천천히 평온을 되찾았다. 평온은 용서가 아니었다. 삶이었다. 아미는 마지막까지 절문을 닫지 않았다. 닫지 않음이 곧 항복은 아니었다. 다만 문지방을 낮췄다. 낮아진 문지방 위로 구호의 발과 도망의 발, 배신의 발과 회개의 발이 섞였다. 섞인 발이 한동안 문지방을 닳게 하고 닳아진 나무결 위로 비가 내렸다. 비는 불을 끄지 못했지만 냄새를 희석했다. 희석된 냄새는 사람의 이성을 천천히 회복시켰다. 절의 북쪽 처마가 떨어지고 법당의 기둥에 검은 금이 갔다. 금은 소리 없이 퍼졌다. 퍼지는 동안 아미의 장정들은 칼을 수평으로 눕혔다. 눕힌 칼은 의식의 끝을 뜻했다. 끝은 패배가 아니라 전통의 이월이었다. 이월은 다른 곳에서 계속된다. 계속되는 동안 산은 새로운 주인을 원하지 않았다. 주인이 없는 산은 오래 안전했다. 불길의 법은 단순했다. 건조와 경사, 바람과 틈. 피의 법은 복잡했다. 혈의 불은 맹세의 농도, 배신의 냄새, 자비의 습관. 복잡과 단순히 같은 산에서 부딪힐 때 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길은 늘 단순을 골랐다. 단순은 생존을 의미했다. 생존이 확보되는 동안 복잡은 효용을 되찾았다. 그러나 효용을 되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시간을 벌기 위해 검은 원이 더 놓였다. 원은 언젠가 지워질 것이다. 지워질 때가 오면 그 위에 새로운 길의 문장이 적힐 것이다. 천운의 손은 원을 놓고 장현의 발은 원 사이를 채웠다. 손과 발이 같은 문단에 들어갔다. 들어가는 동안 둘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보지 않음이 곧 믿음은 아니었다. 다만 각자의 역할을 지키는 조용한 동이었다. 동이의 지속이 산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강을 건넜다. 건너는 동안 불의 문장은 점차 과거로 밀렸다. 과거가 되는 동안 이름들은 쇠골을 누르는 무게를 조금 덜었다. 밤이 되고 바람이 바뀌었다. 검은 불길은 젖어버렸고 남은 것은 재였다. 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미지근했다. 미지근함이 손바닥을 살짝 데웠다. 데인 손바닥 위에 지도가 펼쳐졌다. 지도는 재로 그려졌고 재 위에 등불이 놓였다. 등불의 높이는 낮았다. 낮은 높이는 죄가 아니라 기원이었다. 기원은 조용했다. 조용할수록 길었다. 재의 지도를 따라 사람의 배치가 바뀌었다. 아미의 윗마당에는 국소치 걸렸고 공동파의 옛 진지에는 이불이 쌓였다. 이불 위로 아이의 잠이 옮겨갔다. 아이의 잠이 있는 곳에는 폭수가 없었다. 폭수가 없을 때 불의 잔향은 더 빨리 빠져나갔다. 빠져나간 빈자리에 이름들의 껍질이 남았다. 껍질은 언젠가 회수되어 박물의 방으로 옮겨질 것이다. 옮겨지는 동안 산은 다시 나뭇잎을 틔우고 골짜기는 다시 물을 채울 것이다. 공동파의 파멸은 아무도 크게 떠들지 않는 규칙 하나를 남겼다. 불은 검으로 꺼지지 않고 길로 꺼진다는 규칙. 규칙은 간결했다. 간결한 규칙은 전쟁을 짧게 했다. 짧아진 전쟁은 영웅의 면적을 줄였다. 면적이 줄어들면 이름은 덜 상처받았다. 덜 상처받은 이름이 오래 남았다. 오래 남은 이름은 새로운 시대의 바닥이 되었다. 장현은 파헤쳐진 땅의 가장자리에 작은 돌무더기를 쌓았고 그 옆에 여분의 숟가락을 하나 꽂았다. 숟가락은 기념이 아니라 서명이었다. 이 길은 당분간 굶주림의 문장이 덜 쓰일 것이라는 약속.
약속을 믿도록 천운의 종이 한번 낮게 울렸다. 울림은 산 너머까지 가지 않았다. 그러나 골짜기 하나를 지키기에는 충분했다. 아미의 파멸은 또 다른 문장을 남겼다. 내려놓아야 싸움이 끝난다는 문장. 내려놓음은 손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손에 든 것을 다른 곳에 두는 일이었다. 다른 곳은 아이의 방이었고 노인의 무릎이었다. 내려놓는 동안 칼집은 천천히 닳았다. 닳아 없어졌을 때 칼은 비로소 사라졌다. 사라졌다는 사실이 패배의 표식이 되지 않도록 길은 새로운 표식을 붙였다. 낮은 등, 넓은 그릇, 쉬운 계단. 계단의 첫 단은 아이의 발길이에 맞춰졌다. 맞춰진 높이는 폭수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불길은 사라졌지만 어둠의 일과표는 남았다. 순찰의 루트, 식량의 배분 순서, 물 공급의 시간표, 병자 이동의 우선순위. 표는 단단했고 단단함이 오만으로 바뀌지 않도록 빈칸이 하나씩 남겨졌다. 빈칸은 언제나 변화의 자리였다. 변화가 올 때 표는 스스로 수정되었다. 수정은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바닥에서 올라왔다. 올라오는 글자를 누군가가 읽고 읽은 이를 누군가가 믿고 믿는 이를 누군가가 지켰다. 지키는 동안 산은 조용했다. 조용함은 승리보다 오래갔다. 밤의 마지막 구간, 두 형제의 그림자가 서로 다른 언덕에 앉았다. 장현의 그림자는 재를 뒤집어 젖은 땅을 덮었고 천운의 그림자는 누각에서 내려오는 바람의 방향을 조절했다. 서로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두 그림자는 같은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별은 뜨겁지 않았다. 다만 오래 있었다. 오래 있는 것만이 내일의 문장을 지탱했다. 별빛 아래서 검은 원들이 서서히 지워졌다. 지워지는 속도는 느렸다. 느림은 책임이었다. 책임이 있는 자만이 지울 수 있었다. 지워진 자리에는 얇은 흰 선이 남았다. 흰 선은 다시 길의 표식이 되었다. 표식은 칼을 부르지 않았다. 표식은 사람을 불렀다. 불림 앞에서 산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이 오고 산새의 울음이 다시 길을 잇자 잿더미 위에서 첫 장작이 뒤집혔다. 뒤집힌 장작은 다시 불을 품었지만 이번 불은 검지 않았다. 노랗고 낮았다. 낮은 불 위에서 물이 끓고 물이 끓는 동안 아이의 얼굴이 고개를 내밀었다. 얼굴은 아직 울지 않았다. 울지 않는 얼굴이 오늘의 최대 성과였다. 질서는 순번을 기억했다. 먼저 먹을 사람과 나중에 먹을 사람, 먼저 건널 사람과 나중에 건널 사람, 먼저 누울 사람과 마지막까지 서 있을 사람. 순번이 표정의 온도를 바꾸지 않도록 표의 옆에는 여백이 있었다. 여백은 예외의 자리였다. 예외를 허락하는 질서는 오래갔다. 오래가는 질서가 무림을 대신했다. 대신하는 동안 파멸은 의미를 잃었다. 의미를 잃은 파멸은 기록으로만 남았다. 기록은 슬펐지만 안전했다. 강은 모든 것을 아래로 보냈다. 돌체, 낙엽 그리고 이름. 공동파와 아미파의 이름이 서로 다른 물살을 타고 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한데 섞였다. 섞인 이름은 서로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부드러워진 이름은 무기를 닮지 않았다. 무기가 아닌 이름들은 흔히 오래갔다. 오래가는 이름은 악담이 아니라 경고였다. 경고는 억울함이 아니라 방법이었다. 방법을 배운 강이 다시 겨울을 준비했다. 겨울은 곧 시험이었고 시험은 곧 다음 장면의 입구였다. 남서의 불길이 잦아들자 북동의 산등성이에 남은 두 개의 등불이 더 밝아졌다. 하나는 소림의 탑에서 하나는 화산의 봉우리에서. 두 등불은 서로를 불렀다. 부르되 달려오지 않았다. 오지 않음은 오만이 아니라 마지막의 준비였다. 마지막은 언제나 장엄했고 장엄은 사람을 흔들었다. 흔들리는 밤이 가까워졌다. 가까워질수록 길의 표식은 더 낮아졌다. 낮을수록 충돌은 늦었다. 천운의 종은 이틀 동안 울리지 않았고 장현의 발은 산을 떠나 들로 내려왔다. 들의 흙은 아직 따뜻했다. 따뜻함은 위로였다. 위로가 길어질수록 칼의 그림자는 얇아졌다. 얇아진 그림자가 마지막 등불들의 둘레를 살짝 스치고 지나갔다. 스침은 예고였다. 예고는 공포를 줄였다. 줄어든 공포가 사람의 잠을 조금 더 길게 만들었다. 검은 불길은 칼을 이겼고 칼은 불 속에서 방향을 잃었다. 공동파의 골짜기는 이름을 벗었고
아미의 능선은 자비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잿더미 위에 놓인 길의 문장은 살아남았다. 낮은 등과 넓은 그릇, 얕은 계단과 쉬운 우회, 그리고 다시 쓰는 명부의 또렷한 글씨. 글씨는 피보다 오래갔다. 오래가는 것을 믿는 자들이 내일을 준비했다. 이제 강호의 지도가 또 한 장 바뀐다. 바뀐 지도에서는 두 개의 높은 등불이 마지막 줄을 준비한다. 불은 검지 않고 칼은 빠르지 않다. 오직 숨의 길이만이 판가름을 내릴 것이다. 숨이 길면 역사는 느리게 흔들린다. 느린 흔들림을 견디는 자만이 끝까지 선다. 불은 지나갔고 이름들은 남았다. 그러나 그 이름들이 더 이상 서로를 찢지 않기를 바라는 바람이 산의 어깨에서 바람의 어깨로 옮겨졌다. 파멸은 장엄하지 않았고 구원은 과장되지 않았다. 단지 길이 늘어났을 뿐이다. 그 길의 끝에서 두 개의 등불이 서로를 바라본다. 다음 장면은 오래된 절과 높은 봉우리가 마지막으로 허리를 펴는 기록이다. 번개 대신 숨으로 버티는 장엄의 밤. 오래된 문장들이 한 번에 지워지지 않도록 길의 표식이 마지막으로 겹겹이 깔린다. 끝을 알리는 종과 시작을 알리는 등 두 소리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서로를 통과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